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임대차 효력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재로 399페이지인데, 요 임대차의 부분하고 뭐 존속기간하고 이제 같이 복습을 하면서 이제 효력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이제 건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을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갑은 이제 을에게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주겠다라고 뭐하고 약정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해 줄 것을,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자, 다만 요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이거 있어요, 없어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어요. 특별법상의 임대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이렇게 돼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민법상 임대차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만 제한하고 있죠? 최장 존속기간 이것만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20년입니다. 대신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죠.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 즉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무슨 임대차? 토지임대차. 그리고 식목, 체염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이건 20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뭐 할 수 있죠? 요거죠. 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제도가 해지 통고입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요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그러면 몇 월 경과하면 임대차 소멸하죠? 6월. 그 다음 부동산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임차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이때 얼마의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죠? 1월이죠. 1월. 동산 임대차는 누가 했든 공이 똑같이 5일 경과하면 임대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약정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죠. 이게 약정갱신입니다. 일단 민법상 임대차 약정갱신 제도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대신 갱신한 날로부터 몇 년 초과하지 못한다. 10년입니다. 10년. 자, 그다음 임대차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대신 법정갱신의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인데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만 무엇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존속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 6, 1, 5 요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이거예요. 임대인의 권리, 그 다음 임대인의 의무, 그 다음 임차인의 권리, 임차인의 의무 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만들어둔 표 내용이 그 399페이지 가면 그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 그러니까 그 제도를 잘 전체적으로 구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임대인 갑의 권리부터 봅시다. 갑의 권리. 그러니까 갑의 권리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죠. 그러니까 갑은 이제 을에게 차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 갑의 본질적인 권리가 차임 지급 청구권이에요. 차임 지급 청구권. 이건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그냥 지급 이렇게 되는 건 그냥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그럼 청구권의 경우에는 법률 효과가 생기려면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한다? 승낙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요 차임 지급 청구권 확보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 준 권리가 차임을 한번 정했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차임이 적절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 차임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차임 증액 청구입니다. 대신 조문이 증액 감액이 하나의 조문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거기다가 직접 표시를 해보실까요? 그 399페이지 위에 올라가시면 차임 지급 청구권 밑에다가는 청구권이라고 쓰시고 차임 증감 청구권에다가는 증감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가 형성권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는 주로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액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100% 증액 청구하는 경우가 많죠. 대신 이게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임대인 쪽에서 증액 청구를 하면 임차인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증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다음 법정 질권, 법정 저당권 제도가 있어요. 이건 요 건물을 임대차 해줬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안 줘요. 그러면 그 건물에 임차인이 붙여놓은 동산 같은 게 있으면 그 동산을 임대인이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 그러니까 압류를 하면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그 동산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못 받은 차임이 있으니까 그 동산 경락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법정 질권 제도입니다. 법정 질권. 그 다음에 토지를 임대차 해줬는데 임차인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임차인 쪽에서 차임을 안 주면 임차인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인이 압류할 수 있어요. 압류. 그러니까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말은 이 건물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임대인이 못 받은 차임을 뭘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이게 법정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은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존재하는 거죠? 누구 보호해 주려고? 임대인 보호해 주려고. 그러니까 임대차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경제적 약자에 해당되는 임차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규정으로 수두룩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법정 질권하고 법정 저당권은 누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임대인을 보호해 주기 위한 규정이다. 그 제도의 취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존속기간이 끝났어요. 그럼 가분들에게 건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목적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의 권리 이거 간단하게 두 개로 기억하시면 돼요. 차반입니다. 차임 지급 청구권 반, 목적물 반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의 의무 봅시다. 임대인의 의무. 자, 갑의 의무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위에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예요.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입니다.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그러면 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건물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는 적극적인 의무입니다. 적극적 의무. 그러니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걸 참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쓸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행위를 임대인 쪽에서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의 의무는 무슨 의무다? 적극적 의무. 요 의무에서부터 이제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목방, 수, 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양이 많을 때는 외워두는 게 좋죠. 자, 이게 목적물 인도 의무입니다. 목적물 인도 의무. 그러니까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요 갑은 을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점유를 을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걸 인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인이 그 집을 비워줘야만 임차인이 들어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무다? 목적물 인도 의무. 자, 그 다음 이 임대차 목적물에 제3자가 이제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방해를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게 방해 제거 의무입니다. 그 다음 건물 사용하느라고 뭐 전등 갈아 껴줘야 되죠. 뭐 외벽에 금이 갔다, 금 수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도배 장판 이런 거 다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게 수선 의무입니다. 수선 의무. 그다음 비용 상환 의무 네 번째인데요.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임대인은 그 필요비나 유익비를 상환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이게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담보 책임은 우리가 매매할 때 배웠죠. 전일수 용저 특종에서 그림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매매에서 배웠던 담보 책임이 다른 유상 계약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유상 계약의 대표 주자가 매매예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배웠던 담보 책임은 다른 유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임대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 수선 의무예요. 수선 의무. 다만 요 수선 의무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수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목적물에 파손이 생겨야 돼요. 깨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리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물에 파손이 생긴 건 맞는데 아예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러면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수선 의무가 생기려면 일단 수리가 뭐 해야 된다?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파손으로 인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생겨야 돼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 요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게 좀 넓어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이 불가능하다 이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사용 수익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요 파손으로 인해서 사용